전통적인 웹 개발에서 서버에서는 HTML을 만들어서 주는 경우도 있죠. 그럼 브라우저는 뿅 하고 렌더링만 합니다. 클라이언트 개발자가 할 게 없죠. 근데 요즘에는 이런 제이슨 형태의 응답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전달하고 받고 파싱하고 렌더링하고 결국엔 클라이언트, 백엔드 모두 다 할 일이 많이 있고 또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필요합니다. 이 과정에서 복잡한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야 되는데요. 에러 상황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클라이언트 개발자가 상태 코드에 대한 어떤 인지를 잘 못하고 있어서 뭐 200 아니면 오류야 라고 처리를 하고 개발했는데 서버에서는 202 정상적인 상황을 줄 수도 있거든요. 그러면 클라이언트 개발자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죠. 실제로 API 문서를 업데이트하고 그런 상황에 대한 적절한 공유 이런 것들을 잘하는 것들이 업무 개발을 좀 더 쉽게 하는 것이겠죠. 상태 코드 역시 양쪽이 모두 다 정확히 이해하고 맞춰야 될 것이고요. 자, API 응답이 원래 이렇게 느린가? 라고 API를 사용해 보니 좀 뭔가가 답답했어요. 그러면 이제 클라이언트 개발자는 이런 생각을 하죠.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더 빠르지 않을까? 라이브러리는 좀 불필요하니까 캐시를 직접 구현해 보는 거예요. 뭐 캐시를 해서 저장해 놓고 있으면 쓰고 없으면은 다시 캐시를 하고 이런 로직을 열심히 구현을 했습니다. 성능이 조금 나아진 것 같지만 갱신이 제대로 안 되는 현상이 가끔씩 생기고요. 또 클라이언트 캐시라는 게 브라우저 설정에 따라 좀 다르거든요. 그리고 용량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. 가만히 생각해보면 클라이언트에서만 해결하는 것이 맞냐? 그렇지 않을 수 있죠. 서버에서는 여러 가지 캐시 설정들을 웹서버라든가 응답을 보내기 전에 캐시에 대한 어떤 전략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. 물론 클라이언트 캐시 로직도 유효하죠. 이 두 개가 함께 동작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고요. 뭐 예를 들어서 서버 설정은 서버에 뭐 캐시 서버라든가 아니면은 뭐 프락시 서버 같은 거에서 캐시 효과를 볼 수도 있고요. 클라이언트 동작도 클라이언트 캐시를 통해서 뭐 렌더링을 더 빠르게 한다거나 뭐 이런 방법들이 가능하죠. 물론 라이브러리도 가능합니다. 리액트 쿼리와 같은 것들도 예시로 가능할 것이고요. 이런 코드들로 뭐 그 캐시의 유효한 시간들 이런 것들을 설정하면서 동작을 쉽게 할 수도 있죠. 이렇게 양쪽의 캐시 메커니즘을 효과적으로 조합하는 게 필요한데요. 이러려면은 프론트 백엔드가 각각에 처리하면 안 되겠죠. 긴밀한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런 점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UX랑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비슷한 얘기인데 API가 나왔는데 이렇게 저렇게 사용하세요 라고 백엔드 개발자분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사실은 그걸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기획서를 분석했으면 클라이언트랑 서버 개발자 모두 다 API를 어떻게 할지 긴밀한 협의가 사실 필요하겠죠. 자, 그런 상황이 없다고 치면 클라이언트 개발자는 마냥 기다리다가 프로젝트 막판에 자, 드디어 나왔구나. 이제 요청하고 파싱해 볼까 했는데 이런 코드를 짜게 된 거예요. 무슨 코드냐면은 하나 요청을 하고 그 다음 거 하고 그 다음 거 요청을 하고 그 다음 거라고 뭔가 직렬로 처리하다 보니 단계적으로 요청이 하게 된 거죠.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.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. API 구조나 이런 상황에 맞춰서. 그런데 사실은 결국엔 피해는 사용자에게 가는 것이겠죠. 그래서 효과적이지 않는 API 요청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. 예를 들어서 뭐 네트워크 비용이 너무 크다. 오래 걸리는 일이라든가 아니면은 파싱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뭐 한 번에 API를 내려주는 게 때로는 오히려 좋을 수도 있고요. 또 나눠서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직렬이 아니고 병렬로 여러 API를 동시에 요청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API 형태가 어떤 게 최선인지는 뭐 때로는 뭐 백엔드의 어떠한 상황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도 더 빠른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까를 클라이언트, 백엔드 모두 다 같이 논의하면서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. 자, 프론트랑 백이 하는 일들이 각각 분명히 다르긴 합니다. 하지만 함께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. 원인을 잘 알지 못하거나 네트워크 관련된 문제들은 사실은 이게 내 문제인가 저쪽 문제인가 굉장히 헷갈려요. 그런데 이런 부분을 서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오랫동안 문제를 끌고 가거나 엉뚱한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. 뭐 바쁘니까 서로 그런 경우들도 실제 현업에서 있을 수 있고요.
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뭐 간헐적 네트워크 문제, 그다음 패스워드나 데이터 유효성에 대한 검사를 누가 할 것이냐, 뭐 인증 방식에 대한 처리, 토큰 전송은 어떻게 할 거고 보관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은 각각의 역할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양쪽에서 어디서 하는 게 효과적일지 불필요하게 두 군데서 하는 건 아닌지 뭔가 이야기를 잘 풀어야 될 것들이거든요. 그래서 책임 논쟁을 벗어나서 어디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 좋을지 굉장히 논의를 많이 해야 되겠죠. 자, 오늘 간단하게 API에 대해서 프론트 백엔드 개발자가 어떻게 일할지를 이야기했는데 뭐 함께 맞춰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. 학습적인 지식도 물론 필요해요. 뭐 HTTP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양쪽의 개발자들의 이해가 상당히 필요하기도 하고 웹 개발자라면 그리고 지속적인 협의 또 상대방 기술에 대한 이해도 필요해요. 프론트는 백엔드, 백엔드는 프론트에 대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처리하는지 이런 걸 학습하면 더 좋겠죠. 이런 부분을 잘 채우시면 아마 서로의 시간도 아끼고 더 안전한 웹 개발이 될 겁니다. 감사합니다.